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시 부동산 폭락장 오나 이런 주제로 오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날 물론 지금 하루가 다르게 주가 코스닥 주가가 거의 등락폭을 하락을 하는데 3월 12일 주가가 폭락했죠. 1834 마이너스 3.8%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폭락했는데 코스닥도 5.39% 폭락했고 다우지수는 5.8 니케이 마이너스 4.41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7 근데 주식은 폭락했는데 지금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신문에도 지금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다 이런 말은 없지만 부동산의 폭락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과연 그게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는지 어떠한 조건이 만족돼야지 부동산 폭락 시장이 오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한번 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신문인데 전문가 구인의 전망입니다. 2008년 대폭락 올 수도 전문가 구인의 긴급 부동산 전망되어 있습니다. 모 신문에서 발췌한 건데 9명 중에서 좀 스탠스를 모호하게 취한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하락이 한 6명 정도 이렇게 점치시고 보합이 한 3분 정도 이렇다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신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보통 TV나 언론 매체에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상승을 점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 금리를 인하해도 집값은 급등하지 않을 것이다. 급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근데 왜 그러냐? 지금 4월 8일 날 한은 총재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4월 8일 있죠. 금리를 인하해도 지금 뭔가 하면 대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 여력은 부족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규제 지역이나 이런 것은 그런 곳은 일부 금리 인하 효과는 조금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급등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런 설득이 있죠. 근데 일부 지역은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니까 유동성 공급이 있으니까 조금 오르는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신문 매체에 보면 7주째 하락한 강남 아파트가 40%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특히 강남 고가 아파트 조정 가능성 크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출 제한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강남 고가 아파트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하여튼 고가 아파트 위주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이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 보합을 주장했는 분은 하락을 이야기하고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합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상승을 주장하는 분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보합하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보합 내지는 하락을 점치는 분이 전문가들이 많다 하는 의견입니다. 근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5월에서 6월 코브라 사태가 진정이 되면 하반기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하는 게 또 이거는 경제 전문가 불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제가 정보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좀 설득이 있지 않겠는가. 과거 97년도 위기나 08년도 위기와는 좀 다른 성향이 다른 그래서
뭡니까? 해법도 좀 달리 해야 되겠죠. 코브라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코브라가 뭔지 아시죠?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오히려 이때 본격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하는 이런 견해. 조정을 받더라도 길게 보면 상승한다. 그렇죠. 길게 보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만 어느 시점에는 아주 길게 보면 상승한다, 우상향한다. 저도 이 의견은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단서가 있죠. 경제가 회복돼야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뭡니까? 금리를 인하시키죠. 금리 인하 유동성이 증가하는데 이 유동성은 뭔가 하면 경제가 회복되고 나서 이 유동성 장치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입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면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상승 여력이 있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 회복이 언제 되느냐? 이게 키포인트죠. 언제 되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코브라가 진정이 돼야 된다. 97년도, 08년도와는 경제 위기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코브라 사태가 진정이 돼야지만 경제가 회복 조짐이 조금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급선무가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론, 하락론들의 주장,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0.5%, 그 다음에 캐나다도 내렸고 영국도 내렸다는 말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 글로벌 공조를 한다 이거죠. 금리 인하하고, 그래서 유동성이 확대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근데 일부 가능성은 있죠. 일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유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자산은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부동산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은 뭔가 하면 통화정책의 한계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한계, 곧 제로금리가 될 겁니다. 3월 17일입니까 18일 날 그 미국에서 다시 정례회의가 있죠. 이때 0.5% 인하되고 6월 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제로금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 6월 달에 코브라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물 경기 여파는 최소 올 연말까지 간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글로벌 공조의 한계입니다. 지금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국가는 지금 금리 인하에 동참합니다만 유럽의 일부 국가는 행동을 취하지 않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08년도와는 조금 글로벌 공조가 조금 더디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인 국가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와는 다르게 재정정책을 펴야 되는데 재정정책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요인이죠. 미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화당인데 하원에서 민주당이 좀 다수를 차지하는, 하여튼 민주당이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정정책이 쉽지가 않죠. 원래 대선이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 침체를 막을 겁니다. 그러면 재정정책을 펴야 되는데 하원이 반대로 이게 또 쉽지 않다. 대한민국 국내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재정정책을 펼 경우에 여야의 의견이 불일치되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 국민, 특히 소득, 자영업자, 아주 소득 하위 분위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주 영세 사업자부터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이것을 현금으로 배분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경제학자도 지금 정확한 해법을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의 의견 불일치, 그리고 각 계층 사이에 또 의견이 불일치, 그래서 재정정책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타이밍도 중요한데 지금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하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겁니다. 소비가 하락하고 있죠. 소비가 침체입니다. 자, 소비가 하락하게 되면 생산을 하지 않겠죠. 기업이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뭡니까?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죠. 회사채 같은 경우에 신용경색이 오고,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뭡니까? 기업은 부실 혹은 도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 침체가 일시적이면 부동산까지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건데,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부동산도 뭐 다른 해법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모든 게 힘든데 부동산만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른 모든 산업, 가게, 기업이 힘들어지면 부동산도 어쩔 수 없이 침체 국면에 들어선다. 그러면 이러한 연결고리에서 어느 시점에서 뭡니까? 어떤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시장에 작용해가지고 다시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이어지면, 즉 가계와 기업이 힘들어지면 부동산도 어쩔 수 없이 침체된다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금리 인하 정책은 지금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약하다,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고, 저도 그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동산 폭락장 오나라는 이런 주제로 살펴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적게는 하루에 한 3,000분, 많게는 한 5,000분에서 10,000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그 입장도 다 다를 거고, 부동산을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주식, 자산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르듯이 이 시장이 언제 온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대체적으로 전문가나 상식적으로 봐서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예전과 같은 부동산 폭락장은 또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부동산이 폭락한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고, 전문가 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사람도 어쨌거나 전망이지 그 누구도 미래시장은 알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부동산은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을 한다 이거죠. 아주 조심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면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